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승연의 탐구생활 비디오를 만들 때 사실 집에 있는 여러 소품들, 제가 평생 동안 좀 이렇게 사모은 물건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각 에피소드마다 좀 주제에 맞게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옆에 있는 저 물건 뭐예요? 저 뒤에 걸려있는 그림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조승연의 탐구생활 비디오에 나온 소품들을 갖다가 쫙 쌓아놓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에 제가 존경하는 약간 역사 덕후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어렸을 때 뭐 삽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나가지고 로마 시대의 성벽 밑을 팠는데 동전을 발굴했다. 그래서 그 동전을 동네 박물관에 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좀 오래된 물건 같아 보인다. 이거 좀 독특하다. 그러면 그냥 그때 물건을 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좀 옛날 물건을 좋아해서 사 모았는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롤렉스에 관련된 비디오를 올렸을 때 큰 그 시계 관련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프랑스의 플라마리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시간의 정복이라는 책입니다. 라 콩케트 덩이라는 책인데 그야말로 이제 바빌로니아의 천체 관측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빌로니아의 이 세기 문자 있죠? 오늘날의 명품 브랜드 시계까지 쭉 그 시계의 진화를 갖다가 알려주는 책이에요. 조승연의 탐구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좀 히스토리 채널이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2011년에 파리에서의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명품이라든지 흔히 이제 우리가 오브제다라고 그러죠. 예술은 예술인데 순수 예술이 아니라 뭔가 실용적인 용도를 가진 물품들, 뭐 아름다운 주전자라든지 시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큐멘터리나 TV쇼를 제작해보고 싶어서 백화점이나 명품 관련 사업자들 많이 만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시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한 10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역사 배경 설명을 했을 때 옆에 좀 아프리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쌓아놨던 몇 개의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 두 개의 조각이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고요.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이제 아프리카 여행이셔서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재작년에 동아프리카 뭐 몇 개국을 도는 여행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세렝게티의 원주민들인 마사이 부족의 장인들이 만든 이 목각을 몇 개 사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프리카 분위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분위기를 낼까 고민을 하다가 마호가니, 옛날에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무역이 되던 원목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다가 이 마사이족의 목각을 올려놓고 비디오를 만들었죠. 사실 이제 영상의 주제가 된 나라는 시에라리온, 서아프리카고 요거는 이제 동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소품이고 연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뭐 상해라든지 중국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연문4 역사 배경 설명이라든지 태양의 제국 역사 배경 설명, 상해에 관한 얘기죠. 이런 걸 만들 때 제 의자 옆에 걸려있는 이 서예 작품이 있습니다. 앙관 천지지 대미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한테 받은 글씨고요.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해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강의를 기반으로 한 텔레비전 쇼에 패널로 참여했을 때 도올 선생님이 도올상이라 그래서 문인화라든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한 학생한테 그걸 하나씩 그려서 주는 끝에 이벤트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 대련을 하나 받았죠. 이 앙관 천지지 대미와 부찰 인간지 통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밖이 내다보이는 천지의 아름다움을 봐라 하니까 큰 창문 옆에다 걸어놨고 부찰 인간지 통고, 인간의 고통을 갖다 굽어 살펴라는 프라이빗한 내면의 고찰이기 때문에 이제 침실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련을 양쪽에 이렇게 걸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거는 거실에, 그거는 이제 침실에 걸어놔서 중국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옆에 약간 잡히도록 찍죠. 그리고 중국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찻잔을 하나 들고 왔는데 사실 이 찻잔은 중국 찻잔이 아니라 일본 찻잔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 도공들이 정착한 곳이 일본의 아리따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루브르 박물관 학교에서 아시아 도자기사를 배울 때 아리따가 얼마나 이제 일본의 초기 서양과의 접촉에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지마, 지금의 나가사키 앞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 있었고 네덜란드 상인들이 아리따에서 조선인들이 정착해가지고 만든 도자기를 많이 사갔다.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상륙했던 히라도와 대지마, 그 다음에 이제 아리따를 갖다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역사를 좀 탐방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아리따 그냥 길거리에서 팔던 찻잔을 한두 개 사와서 가끔씩 소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USS 엔터프라이즈 히스토리 채널의 배틀 360 관련해서 이제 항공모함에 관련된 영상을 찍은 적이
적이 있는데, 그때 최대한 이제 마린 룩을 갖다가 재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렌치 코트는 물론이고 몇 가지 소품들을 끌어모았는데요. 사실 좀 시대가 맞진 않죠. USS 엔터프라이즈 시대에는 이미 뭐 레이더도 있고 과학적으로 항모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원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옛날 화승총과 혼천이, 영국 선장들이 영화에 보면 많이 물고 있는 이 파이프, 이 세 개를 갖다가 소품으로 사용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 물건을 좋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63 빌딩에서 스페인 뭐 안티크전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맨날 이렇게 막 전쟁사 이런 거 읽고 좋아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사다 주신,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 다시 발견해서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다가 걸어놓은 그런 총이고요. 물론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천인데, GPS가 있기 전에는, 또는 나침판이 발명되기 전에는 아밀라리 스피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의 선장들도 북극성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북극성에다가 요거 이제 혼천이를 이렇게 겨누고 별자리를 가지고 항해를 했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항해용 혼천이가 아니라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든 혼천이의 종이 모델이에요. 직접 조립한 건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고전번역원에서 여름에 일반인들을 위한 논어맹자 읽기 교실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논어맹자를 거기서 읽고 혼자 서경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한 지점이 천문학에 관련된 그 내용, 그래서 그 혼천이가 뭐 항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고 막 이걸 도저히 말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뒤지다 보니까 이 종이 모델을 팔더라고요. 한번 직접 조립을 해봤을 때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청경 흑상황, 함신이 쓱 흑상황, 환도 단환 이래가지고 서경에 나온 내용과 이름이 다 설명이 돼 있고, 이거 보고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대한 개츠비 역사 배경 설명할 때 썼던 소품이 여기 있는 이 프로젝터, 미국의 야드 세일에서 산 거예요. 제가 이제 1994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중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서양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사에 관련된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에서는 야드 세일이라고 그래서, 미국 집이 크니까 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뭐 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실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싼값에 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개를 샀습니다. 이 트레저 헌터 에피소드에 나왔던 큰 무거운 타자기가 있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 프로젝터, 여기 보면 이제 코닥 것 같은데, 여기 슬라이드를 갖다가 옛날엔 진짜 이 위에다 그냥 하나씩 넣고 뒤에다가 등불을 넣고 앞에다 이렇게 스크린 해가지고 봤나봐요. 그래서 요건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 아마 안에 있는 전구도 구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이제 소품으로 즐겨 사용하고,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70년대 이렇게 영화사와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츠비의 이미지 하면 우리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시가를 항상 물고 있는 장면을 갖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는 좀 겉멋이 들어가지고 시가를 좀 물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느냐고 아예 담배를 안 핍니다. 제가 아는 음악 평론가 분이 쿠바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쿠바에 가서 뭐 재즈 관련 얘기도 하고 해밍웨이 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컨텐츠 만들려고 갔다가 쿠바에서 산 쿠바 시가다 그래가지고 사오셨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도미니카 리퍼블릭제를 사오셨더라고요. 쿠바에 가서 굳이 도미니카 공화국제를 사오셨는데, 이게 있는 게 기억이 났어요. 4대가 있는데 이 하나를 소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습기통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아직도 괜찮을까 하고 피워봤는데 아직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대가 빠져있죠. 그 다음에 요거가 제가 그 겉멋들었을 시절에 산 잿더리예요. 돌 한 조각인데, 대학에 갔는데 좀 캘리포니아에서 잘 사는 집안 친구가 시가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시가를 피우자 너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뉴욕 소호에 파이프 당배 시가 이런 거 많이 피우는 약간 이런 사람들이 가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냥 이렇게 돌의 그레인을 살려가지고 그냥 돌덩어리로 고대 그리스 시대 원반 던지기 하는 것처럼 생긴 이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샀는데, 이게 참 무거워서 사실은 이사 다닐 때 가져다니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젊은 호기에 산 물건이라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찍었을 때 선장들이 이렇게 파이프를 물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파이프를 갖다 들고 촬영을 했는데, 이 파이프랑 이 옆에 있는 가끔씩 제가 뒤에다가 걸어놓는 셰익스피어 초상화는 이 채널의 원래 초기 멤버들, 조승연의 탐구생활로 이걸 개편하기 전에 있던 오리진 보카 채널 멤버들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영어 어원 가지고 역사 설명하는 채널이 원래 있었거든요. 하도 지금 화질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다 비디오 내렸는데, 그때 영어니까 약간 영국 시골 옛날 선생님, 50년대 시골 선생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멜빵을 내고 파이프를 갖다가 들고 뒤에다가 그 영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셰익스피어의 그림을 걸고 찍은 적이 있죠. 이 그림은 비디오를 찍을 때 보면 뒤에 파란 그림이 또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란 그림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대학교 때 미술사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잖아요. 돈이 없는데 좋은 작품은 걸어놓고 싶고, 그때 이제 뉴욕의 모마 박물관 있죠.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 갔다가 칸바스 트랜스퍼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산 다음에 칸바스를 사서 이 포스터를 갖다 칸바스 위에 눌러가지고 열을 가해서 마치 진짜 칸바스 그림을 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복제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서 후안 미로의 작품과 로스코 작품, 꽤 커요. 한 2m 정도 될 거예요. 그거 2개를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파리로 서울로 이사 다니면서 계속 지고 다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오리진 보카를 할 때 셰익스피어 초상이 필요해서 바로 이제 찾아봤죠. 셰익스피어 캔버스 트랜스퍼. 그래서 이게 포스터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칸바스입니다.
반말리 역사 배경 설명에서 썼던 두 개 소품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 작품이고 하나는 이거예요. 이건 둘 다 이제 아프리카 풍이고 반말리의 음악이 물론 카리비아해 음악이긴 하지만 그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걸 갖다 기리기 위해서 이 두 작품을 걸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가 마사이 마을에서 사온 그림이고요. 점프를 하는 댄스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힘차게 점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이베이에서 산 건데 지금 스튜디오로 쓰고 있는 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을 때 방 하나를 원래 아프리카풍으로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목각을 갖다가 찾다가 아프리카 추장들은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봤는데 보니까 뭐 테이블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딱히 또 우리나라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소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초기 비디오 보면은 지금은 제가 거실에서 찍고 있지만 초기 비디오는 침실에서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컴퓨터가 있고 애플 컴퓨터가 있고 의자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이집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겁니다. 이 그림은 실제 파피루스에 그린 그림이고 어머니가 이집트에서 사오신 그림인데 저는 이집트를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도 인생의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형이랑 형수랑 어머니랑 제가 파리에 생활할 때 파리를 들렸다가 다 이집트에 가는데 안 갔습니다. 아 정말 그 여행은 갈 수 있을 때 가야지. 이집트 여행의 황금기라고 불리죠. 그 이후로 이제 이집트가 좀 많이 혼돈스러워졌다라고 지금 들었고 또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가기가 어렵고 그런데 저는 요것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서 이제 프레임을 해가지고 걸어놓고 가끔씩 이제 카메라에 잡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코 맥주에 관한 에피소드 찍었을 때 뭐 요건 아니지만 요 비슷한 걸 갖다가 앞에다 놓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히미안 탱커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맥주를 갖다 이렇게 뚜껑에 있는 거에다 이렇게 놓고 왜 옛날 독일 분들 보면은 멜빵 바지 입고 뚜껑 있는 이거 잡고 이렇게 맥주 마시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다큐멘터리 찍을 때 체코 편을 제가 프레젠터로 갔는데 어렸을 땐 아니지만 대학교 때 체코에 가가지고 봤던 큰 이렇게 도자기로 된 막 아름다운 약간 보히미아 시골 풍경이 그려진 그런 탱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는데 요즘은 잘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맥주 만드는 대기업 기념품점에서 사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요 탱커도 한번 나왔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은 이런 물건을 언제 쓸까라고 하던 잡다한 물건을 갖다가 유튜브 소품으로 쓰게 돼서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조승현의 탐구생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Spend a couple thousand just to cruise it. Shawty said she love me, but I swear she'll never prove it. I never tell her, but I put it in the music. Well, that's okay. All I wanna do is make the best of my whole day. Thank the Lord up above, get the cream on the side, make you laugh to no end. That's the stuff that I love, la da da da.